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 하나 듣지 않으셨어요? 이미 남시현님이나 아니면은 루트나인 채널에서 이 내용을 다뤘지만 파이널 컷이 구독형 서비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이널 컷 커뮤니티나 심지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로직 프로 커뮤니티에도 이런 내용들이 연관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반대편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사가에서 말하는 might be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보통 정말로 그게 될 것 같으면 기사에서는 could be 아니면 would be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might be는 거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로 쓸 때 might be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자체도 추측성으로 독자들을 한번 낚아본 거죠. 그 타이틀 제목 자체가 실제로 레딧 커뮤니티나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외국 커뮤니티 같은 데는 한 번쯤 언급이 돼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기사를 쓴 기자들도 본인들이 이게 자신들의 추측임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또 애플에서 아무런 공지나 공식적인 언급도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주 먼 옛날에 코스트코에서 핫도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엄청 후회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영상을 찍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코스트코에서는 핫도그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동기는 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근거 삼아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라고 찍었는데 그 낚시성 기사에 저도 낚여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낚시성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맥루머나 아니면은 9to5 맥 이런 사이트들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지만 맞는 추측도 많지만 맞지 않는 추측들도 정말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무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확신에 찬 그런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뉘앙스로 한번 건드려 본 낚시성, 클릭 유도용 그런 기사 느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파이널 컷 구독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 나온 낚시성 기사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6년도에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정책을 하나 변화된 걸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앱들을 돈 주고 이렇게 구입해서 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독형 서비스도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구독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에 그때에도 똑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파이널 컷이나 아이무비 같은 것도 어도비처럼 구독형 서비스로 바꾸려고 지금 애플이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발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언제요? 2016년도에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년이 지난 지금 2011년도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파이널 컷은 한 번 구매에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단발성 구매이고요. 아이무비는 심지어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때 기사를 보면은 이번에 나온 기사가 그때 기사 내용들을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만약에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구매했던 구매자들한테는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기존 버전까지 구매했던 사람들 그 버전까지 무료로 쓰게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을 더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더 기능을 애드하는데 돈을 더 내야만 그 기능을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이번에 나온 기사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들은 항상 낚시성 기사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42번 분류로 파이널 컷이 카테고리를 바꾼 거에서 이 기사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분류 안에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이널 컷 구독 서비스로 바꾸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기사를 쓴 거죠. 그러면은 살펴볼 게 뭐가 달라졌나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터내셔널 009,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009였는데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42번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인터내셔널 009에는 비디오 편집과 모션 픽처, 모션 그래픽 편집, 음악 편집 정도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기계나 어떤 그런 도구들에 대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42번은 뭐가 돼 있나? 42번은 비디오 에디팅에 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도구의 설명보다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9는 비디오 편집, 모션 그래픽, 인코딩, 오디오, 뮤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또 편집하거나 만들어내는 도구에 대한 서술 형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42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 수집 및 배포 혹은 관리 형태 아니면 업데이트 등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도구 느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42번입니다. 그래서 딱히 비디오 편집이라는 영역에 제한된 그런 도구에 대한 분류에서 소프트웨어 전반이라는 그런 분류로 카테고리를 파이널 컷이 옮겨간 거죠. 그렇다면 왜 애플이 갑자기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요?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카테고리 분류를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WIPO, 이 분류를 만든 그 기관인데요. WIPO에서 이 카테고리 전체를 조금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넘버 42번까지 있었지만 이거 42번이 워낙 포괄적이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니까 42번을 좀 더 세분화해서 42번까지 있던 걸 45번까지로 이렇게 바꾸고 3개 더 늘렸죠. 그리고 분류를 다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카테고리들이 조금씩 수정이 됐는데 그 009 카테고리에서도 이 과정에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된 거죠. 45번까지 개편 이후에 009 이 카테고리에 놔두기 애매한 것들은 여기로 옮겨가세요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42번으로 옮기라고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내에 따라서 그냥 애플이 파이널 컷 카테고리를 42번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금 했느냐? 왜냐하면은 2021년부터 사실 이게 유럽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2021년부터 미국도 이 WIPO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미국에도 적용되는 그런 분류니까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카테고리 변경과 세분화에 따른 파이널 컷 카테고리가 그냥 단순히 변경된 거예요. 개편 작업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옮겨간 카테고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서술과 분류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들의 특성들, 사용자 정보도 수집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카피본 배포하고 거기에 구독 서비스도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42번이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번으로 이걸 옮겨간 게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42번 설명한 것 중에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카테고리 구독 서비스가 설명되어 있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자의 주장처럼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상황적으로 개연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카테고리 개편에 의해서 이번 2021년부터 미국도 이 WIPO 분류를 이렇게 적용해서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애플이 파이널 컷 카테고리를 그냥 어떤 영상 편집 도구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애플은 어도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소프트웨어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을 계속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어도비는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못 벌면은 큰일 나는 회사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기반이고 그거 판매로 인해서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니까요. 근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애플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그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그
그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하는 거의 회사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목표는 자기들 생태계 안으로 이걸 끌어오는 게 목표지, 소프트웨어 그거 몇 개 팔아가지고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의 행보는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판매로 매출을 늘리려고 했다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페이지스나 아니면은 키노트나 넘버스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훌륭한 앱들, 뭐 가라지밴드라든지 아이무비라든지 그런 아이워크 시리즈와 기본적인 오피스 앱들이 원래는 다 유료로 구매해서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유료로 구매해서 샀던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소프트웨어 판매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늘리고자 했던 기업이었다면 이것들을 무료로 풀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애플은 페이지스, 뭐 아이무비, 게러지밴드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맥북만 사기만 하면, 아이폰, 아이패드만 구입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애플의 행보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무료라고 풀어놓지만 애플 기계를 사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무료라고 풀어놓고 키노트나 뭐 페이지 같은 것들은 웹에서도 아이클라우드.com 있죠. 거기에서도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애플 기계를 사서 애플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 수준의 커머셜 수준의 제작을 위해서는 약간 애드온처럼 프로그램을 좀 더 기능을 더 추가해서 구입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 앱들이죠. 사용할 수 있게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그 안에 사용자들 끌어들이는 게 목표지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른 프로 앱들은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자들은 파이널 컷이 42번 카테고리로 옮겨가가지고 이거 구독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낚시성 기사를 적지만 사실 정말로 애플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파이널 컷 뿐만 아니라 애플을 대표하는 5가지 프로 앱들, 여러분들 번들 앱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있죠. 파이널 컷, 뭐 컴프레셔, 모션 5, 로직 프로, 메인 스테이지, 전 5개 다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프로 앱들을 같이 묶어서 구독형 서비스로 갈 거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파이널 컷만 구독 서비스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류들은 그 분류를 옮겼다고 하는 것이 아직 감지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해당 카테고리에. 그 카테고리에서도 문제가 없나 보죠. 어쨌든 이 카테고리로 옮긴 거는 파이널 컷 프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정말로 구독 서비스로 바꿀 거면은 프로 앱들이 다 같이 구독 서비스가 될 거고 카테고리를 옮긴 거는 파이널 컷밖에 없다는 얘기는 구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옮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나 나중에 이 5개의 프로 앱들이 모두 다 이 42명 카테고리로 옮긴다면은 그런 의심은 한 번쯤 해볼 만하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 2016년도 정책 변경할 때도 있었던, 그리고 꾸준히 과거에 있어왔던 파이널 컷 구독형 서비스로 바뀔지 몰라, 어도비처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낚시성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나왔다. 이번 카테고리 변경을 구실로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 커뮤니티 보면 한 번쯤 언급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댓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저는 파이널 컷 프로가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단순히 그 낚시성 기사들 보고 했던 것과 이제 그 기사들이 근거했던 자료들을 하나 이렇게 찾아서 진짜로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나씩 찾아보면은 아, 이게 카테고리 변경이 구독 서비스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저는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파이널 컷 쓰던 거 열심히 잘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이러다 구독 서비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뭐 다른 정보들, 다른 생각도 있으면은 댓글에 같이 한번 쉐어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